오늘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헬로우라는 말이 헬로우가 안녕하세요, 뭐 여보세요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그 남의 말을 쓰다 보니까 그게 그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방금 그 인터넷에서 you had me that you had me that hello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뜻이 나는 당신에게 너가 나를 반하게 했다. 나는 너에 빠졌다. 반했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게 헬로가 뭐 인사말이나 그런 건 빠졌다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헬이란 말이 그 지옥이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오자가 더 붙었잖아요. 그 헬이란 말은 끝없는 구렁텅이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옥, 뭐 그러네요. 구렁텅이. 홀로 막 구렁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이렇게 깊은 그 지옥 그런 걸 구덩이를 연상하게 하는데 깊이 빠져드는 거죠. 구렁텅이는 어차피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로가 붙어서 오는 그 존재라는 뜻이죠. 존재, 빠져든 존재. 빠진 존재가 누구예요? 나겠지. 그 나겠지. 그러면 you had me, 너는 나를 응? 빠져들게 했다. 반하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알파벳의 어떤 그 분원이랄지 그 이미지를 이게 자연 발생 언어지만은 그 근본이 없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한자보다 더 유용한 게 알파벳이. 그래서 뭐 물론 그 한자도 어떤 그 상형 문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 원래의 이미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의 이미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합들이 그렇지만은 물론 그 한자의 어떤 그 문법이랄지 그런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서양으로 번져가면서 그 문법 그대로 순차적인 문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라도 이제 그 역사가 그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한자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그 한자에서 또 이렇게 알파벳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생각해 내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문자든 문명이든 이렇게 그 무엇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한자가 그 은나라의 그 각골문자이잖아요. 그 점성수 점을 칠 때 뼈에다 새기는 그런 문자거든. 그래서 은나라 문자인데 그 주나라라고 하는 그 누구죠? 어 주나라가 은나라를 이었잖아요. 근데 공자가 자기는 은나라 사람이지만은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한족들이 이렇게 그 중국의 대륙 문명을 정신 문명을 지배하면서 지금의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대부분의 한족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걔들은 역사를 훔친 자들이에요. 그 은나라라고 하는 은나라는 우리 그 아마 고조선하고 관계가 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구조선에 상징하는 그 치우쳐나 주나라를 상징하는 게 누구냐 주원장 아니고 에, 모르겠다. 넘어가고 그래서 you had me hello라는 뜻이 네가 나를 빠져들게 했다. 내가 저한테 빠진 게 아니고 너가 나를 빠져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했다는 얘기겠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명의 이렇게 거점이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의 루트를 가지고 있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요즘 중국의 어떤 국수주의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애들이 뭐 유학생들이 막 저건 다 우리 중국 거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얘기하고 있고 한류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뭐 질투심에서 그런 기도 하고 근데 그 뿌리를 이제 찾아간 때이죠, 지금은.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초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였다? 한자 문화도 고조선이다. 그리고 한글도 세종대왕이
옛 것을 바탕으로 더 성장시킨 거다. 그게 뭐 가림토 문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고조선을 계승하려고 하는 고구려의 역사. 우리가 그 뭐냐 고구려의 건국 그 왕이 누구죠? 고주몽이? 고주몽인가? 고주몽 삼조고 그래가지고 어 고구려 이 삼국지를 읽기 전에 우리가 삼국지는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뭔가 손자병법이랄지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뭐 그것을 뭐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그 손자병법을 읽기 전에 고구려를 먼저 알아라. 그 소설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 김진명 역사소설이죠. 김진명 역사소설. 이제 난 사책인자고 샀더니 헌책이에요. 그래서 사인깡이 나들었어요. 사인까지. 친필 사인까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그래서 70강이 나왔는데 또 뒤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긴 하는데 그 미천왕 시절이죠. 이게 미천왕 뭐 거구려의 13대 왕인가 12대 왕인가. 이게 이제 그 을불이라고 하는 그 미천왕부터 미천왕의 그 아들이 둘 있는데 무하고 사유가 있어요. 근데 무는 그 어떤 그 무예가 뛰어나고 사유는 이렇게 그 평화주의자죠. 그리고 무하고는 성격이 반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유의 이제 사유가 이제 안건을 이어받았는데 원래는 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을불의 어떤 그 평화주의적 사고방식, 이게 뭐 전쟁을 싫어하고 백성을 먼저 이렇게 다독여야 된다는 그런 사상 때문에 사유의 사고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유를 이제 왕으로 삼는 거죠. 사유가 물론 장자였지만은 앙후 제목으로서는 무가 더 낫던 것 같아요. 근데 무는 무를 숭상하고 사유는 뭐 어떤 그 학문을 숭상하고 뭐 평화주의자고 뭐 인본주의자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전쟁에 이제 지치다 보니까 원래 사유의 어떤 그 지배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을불과 미천왕이 사유를 이렇게 지목했던 것 같아요. 선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유의 아들이 또 누가 있냐면은 그 고이련이하고 거부연가? 거부순가? 하여튼 뭐 거부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은 거부는 어떻게 뭐냐면은 굉장히 문무를 경비한 어떤 게 초월자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그 정신, 그 정신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한족의 지배를 정신 지배를 하면서 국가는 바뀌지만은 민족은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을 알고 그리고 유교의 어떤 근본이 그 역사를 도둑질한 근본이고 도둑질한 그 학문이고 자신의 어떤 뿌리를 제쳐버리고 한족이라는 정체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고조선의 유물인 은나라의 어떤 그 발언을 배제하고 어, 주나라를 그 숭상함으로써 한족의 어떤 그 영향력을 정신 세계를 또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그 세계를 정복하려는 나라는 바뀌지만은 그 민족은 바뀌지 않나.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한을 갈라져 있고 쫙 다 했지만 백제 신라 했지만은 다 그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듯이 평화를 만드는 것은 그 정신 인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련이한테 자기 동생인 이련이한테 이렇게 그 수렴청정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거란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에, 지배해서 고구려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이제 고구려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지만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인간의 평화주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배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정신세계.
우리가 유교가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교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에,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유교를 이렇게 수용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유교가 필요는 했었다. 그렇지만 유교로 인한 어떤 피폐가 이 양극화돼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유교의 가장 그 뭐예요? 조상 숭배 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예는 뭐냐면 조폭의 예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그 얘의 가르침이 끊기니까 조폭의 얘가 되고 조상의 숭배는 뭐냐면은 허칠해. 우리가 조상을 효라는 것을 외치지만은 저기 중국과 베트남의 효보다는 못하단 말이야. 사방 천지에 사람이 사는 사방 천지에 무덤이 이렇게 그 한반도를 이렇게 막 덮고 흉물스러운 저는 봉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사방 천지에 이게 널려 있죠. 그렇지만은 중국이나 베트남은 대부분 화장을 하고 진실로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사당을 지어서 조석으로供養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이지.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갑창하게 해놓고 온 국토를 저렇게 무덤 천지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거 그건 그 진심으로 마음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죠 조상을 그 마음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이렇게 그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와 산 자를 격리시키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보면 장례를 지낼 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저기 그 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매장지로 갈 때게 집에도 못 들어와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고 바로 이제 가죠. 그렇게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을 유교로 숭상을 했지만은 그 유교에 또 배척되는 그런 형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태들이.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냥 그 허례 허식이다. 응? 남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화를 진정으로 뿌리부터 교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조폭의예요. 어? 또 남는 것은 불효라. 효를 가장한 불효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가장 그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은 여기서 뭐 을불의 어떤 그 전투력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거부요. 거부순가? 아이씨. 거부순가 거부연가 그럴까요? 음, 고국왕인가? 고국천왕인가? 어쨌든 막 그래요. 근데 그 거부수인지 거부여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예, 거부여의 깊은 사고와 어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렇지만은 어, 어떻게 보면 거부여는 신선이죠, 신선. 또 신선 노름을 결과적으로 또 신선 노름을 했어요. 거란의 역사를 고구려의 어떤 고구려와 이렇게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구려가 망하고 또 이제 여기서 보면 거란이 거란이 요 나라를 만들고 또 이제 그 고려를 침공을 하죠. 그렇지만은 어, 고려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전투력의 차이랄지 그런 것에서 이렇게 패배를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고려를 이렇게 뭐 어떤 야만인 취급을 한다거나 오랑캐 취급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역사적 운명에 의해서 고려를 이렇게 이제 이 거란이 송이나 그런 걸 먼저 이제 점령하기 이전에 고려가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를 좀 이렇게 평정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의 왕 현종에게 어떤 에, 그 항복을 이게 그뭐 명목상 항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왕을 아련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니까
쟤네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려를 좀 잠재우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나라하고 또 부모의 나라인 이 어떤 천전의 어떤 민족은 점령할 수 없었다. 천선 민족은 점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안배에 의해서 한반도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천선민족은 구조선을 이어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그 근본이 사라지면은 모든 역사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운명인 것이다. 운명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남북의 통일 기운이 2025년 정도에 이제 내년 2025년이면 내년인가?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어떤 가시권이 될 것이고 남북이 통일되면은 어 지금 연해주 일대 지금 옛날 거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나라 거란 여진족 금나라 그런 그쪽에 어떤 옛날에 여기서 거부여가 안배해 놓은 문화적인 어떤 통일성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지금 여화라고 하는 유주 낭랑을 지배한 낭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요소 지방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쪽에 요서를 지배한 자가 이 대륙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와 옛날에 어떤 지금 그렇게 이제 통일이 이렇게 이제 국토가 확장이 되면서 몽골까지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옛날에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고조선의 고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허경영 씨도 말하는 세계 통일의 어떤 근간을 이루면서 진정한 평화주의, 진정한 세계 통일, 지구 통일의 역사가 또 펼쳐질 거라.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그 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문화가 통일이 되고 모두가 이제 근본이 하나임을 알고 서로 이제 다툼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모든 영향들이 이제 하나의 힘으로 이제 합쳐짐으로써 이제 그 힘이 지구의 다툼에서 이제 벗어나고 우주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는 거점을 또 마련을 하겠죠. 그래서 전쟁은 뭐냐면은 어, 전쟁을 안 하면 좋지만 인간의 유전자에 어떤 전투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서로를 이렇게 어랑케라는 말 있잖아요. 서로를 낮춰 부르는 것들. 얘가 기분 나쁘지 나를 낮추니까 내가 저와 다를 바 없는데 왜 저는 나를 낮추냐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싹 트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전혀 다툴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어, 한번 자웅을 겨뤄보자. 그렇다면 한번 전쟁도 해보는 거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뭐야 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는 그냥 할만했지만 요즘 뭐죠? 그냥 한 방이면 다 끝나니까 쉽게 또 전쟁이라는 것을 전쟁이 아닌 전쟁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머리로 하는 전쟁이고 나라가 얼마큼 강력히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 오람하고 육체적으로 뛰어난 싸움꾼들이 사우라비들이 어떤 전장터가 아닌 지금은 과학자들의 전장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맛이 없죠. 진정한 싸우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맛이 없지, 그게. 우리 축구를 몸으로 뛰어야 하는 맛이 나지. 뭐야, 이렇게 피파 뭐 2000 뭐 그런 거 컴퓨터로 이렇게 게임을 하면 게임 하는 맛이 납니까? 몸을 움직여서 오감을 총동원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축구를 해야 진정한 축구인 것이지. 컴퓨터 피파로 축구하면 그게 축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쟁에 명분이 없어요. 전쟁의 명분이. 예. 옛날에는 창과 칼로 싸울 때는 자웅을 겨룬다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무예를 자랑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정복력, 우월성을 이기고 나면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상호 간의 상호 파괴, 안전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은 없어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힘이 이제 강대해지고 어떤 그 힘의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전쟁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삐끗 어떤 그 균형의 어떤 그 무엇이 이렇게 삐끗하면은 그게 이제 그 우주의 빅뱅처럼 한 번에 다 자멸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은 결국은 역사를 통합을 하고 그 민족의 근간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고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이 어디인가로 이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구의 선자변법을 읽기 전에 고구려를 읽어라. 이 고부여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동생 이련에게 왕 안전선양을 선의를 할 때에 이련이가 당신이 추구했던 거와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고구려는 전투 민족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이제 이른이가 말하죠.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길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부여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모든 가정은 이렇게 고난의 가정이라 모든 것은 이렇게 그 뭐야 어, 그 고난의 가정 이렇게 뭐냐면은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고부연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그런 말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또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고구려가 이제 망하고 이제 신라가 잠시 전제하다가 통일신라가 전제하다가 이제 고려가 생기고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받고 또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또 정도전이가 유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역사가 약간 이렇게 엇박자가 돼가고 있죠. 그러면서 한보다가 남북이 분단이 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끝간대까지 온 거죠. 끝간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러한 그 역사적 오류를 다 이제 체험을 했어요. 우리 한반도가 역사적 오류를 다 체험을 하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승만 영화가 나와가지고 여거 가지고 또 이제 지랄 연병을 떨죠. 근데 이승만의 역사는 그게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 고부여가 이련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생각과 배제됨에도 인정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이승만 그 전 대통령 이승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역사 일에 이승만은 그 박사잖아요, 박사. 이승만 박사잖아요. 그 뭐 어디지? 프린스턴 대학인가 뭐 정치학 박사인가 뭐 그렇고 일본의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도발, 미국에 대한 도발을 예상을 함으로써 미국 식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일본이라는 속내를 책으로 써냄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예언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려는 것을 막았어요.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역사 위에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다정다감하지 못했고 엄격하고 난폭했다 하더라도 그가 만든 세계에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옳은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 아버지를 비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승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방해했던 존재들이 오히려 더 비난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우리가 보면은 왜 우리가 차파적 사고에 열광하는가는 그 책도 있어요. 그러게 감성주의에 이렇게 호응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에게 반할 수밖에.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또뭐 소수인 거고 그들은 그 좌파적 사고 감성이 젖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또 폭력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이런 것을 바탕에 산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무지는 용서가 되더라도 모르는 것을 에, 아는 체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나에게 해당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나중에 이렇게 뭐 본인이 그 진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물론 용서를 해주면은 그 용서를 했다 해서 혜택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때 같이 했던 동반자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지. 과거에 나는 이랬을까 반성을 했으니까 나에게도 그 혜택을 주라. 근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운 때, 어려운 때 동반자, 어려운 때 같이 호응해주고 힘이 되어준 자들이 세계인 것이지, 그들에게 배분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반대를 했고, 지금은 알았으니 용서해달라, 용서를 받다 해서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몫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승만을 비판하든 박정희를 비판하든 예, 그대들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자유인 것이고 모든 결과에 대한 어, 그 뭐야 받는 거 어? 배분은 같이 했던 자들에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을 의심하고자 했던 것들 뭐 이순간이 뭐 도망간 게 아니고 그뭐 전쟁통에 사령부라는 것은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선에서는 멀리 물러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조를 비난하고 뭐그 고려의 현종을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그 내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그 전장을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물러나야 되죠. 그리고 그 피난 과정에서의 어떤 뭐 국민을 배신했다는 어쨌든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한번 그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쓴 책들, 그들의 입장에서 쓴 책들 뭐 어,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 뭐 그런 걸 알지 박정희 대통령 전기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 그들 입장에서 한번 그 쓴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반대 입장에서 쓴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당신의 역량에 의한 어떤 그리스 크기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결과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해하시고 역사를 바로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 당신이 어떤 땅에 살고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